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3회차 모의고사 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3회차도 모의고사가 뭐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어가지고 60점 이상 맞춰내는 거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공부가 덜 된 사람은 60점 맞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고, 공부가 된 사람도 시간 안에 이걸 전부 다 풀기는 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자, 문제 1과목부터, 자, 문제 1번부터 보죠. 다음은 이제 가축, 소에 이제 보상하는 손에다 가로를 이렇게 채우라 했거든. 1번에서 5번. 요 문제는 왜 넣냐면은, 요번에 이제 가축에서 이게 검안섬의 진단서 발급병 있잖아요. 요게 추가로 좀 들어왔거든요.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보상하는 손에 좀 알아라고 요렇게 조금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이게 축종은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 요게 이제 가로 보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은 다 보상을 해요. 가축 소에서. 그 다음에 부상, 난산, 산용마비, 여기는 급성 고창증이 젖소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에 하는 경우 그렇게 보상을 하죠. 요렇게 해놨어요. 부산 난리 났네. 급유 넣자. 부산 난리 났으니까 급유 넣고 도망갈 준비하죠. 부산 난리 났네. 급유. 요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가입일 경우 1개월 이내 질병사고는 이제 보상을 안 해요. 여기에 긴급 도축은 보상을 하는데, 여기 질병사고는 보상을 안 해요. 소 도난 및 행방불명이죠. 여기 소 도난송에 도난 및 행방불명 보상하는 건 소만 보상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있죠.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요것도 이게 보상을 해요. 근데 이제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이거 손해액이라고는 보기에는 좀 볼 수는 없고, 요거는 추가로 좀 지급하는 비용인데, 또 추가 비용에도 5개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좀 준해서 처리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요것도 비례보상도 하고, 이 비용도 비례보상도 하고, 자기부담도 차감해야 돼요. 자기부담금도 차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넘어가고, 문제 2번. 자, 예시는 전부 고창에서 수학전 종합영역 방식, 식재된지 9년차 복분자를 자연력을 작용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해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 놓고 이제 재배하는 걸 조방재배라고 해요. 조방재배 하는 것은 인수 제한이에요. 인수 제한. 여기 이제 문제 보면 인수 가능 여부 판단하시고, 인수 제한이에요. 평년 결과 모지수하고 보험가입금액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자, 평년 결과 모지수 산출할 때게 숙제된 데 9년차죠. 가입연도가 이제 9년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5년이 이제 9년차죠. 여가 9니까 9, 이게 8, 7, 6, 이게 5, 4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표준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무사고 때는 평년 결과 모지수하고 실제 결과 평년 결과보다 표준 결과 모지수하고 1.1배를 쓰거든요. 무사고 때는. 무사고 때 쓰는데, 여기 이제 5년에서 10년은 4개고, 2년에서 4년은 5개거든요. 5개. 근데 제가 여기는 이제 조금 있는데, 요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 가입연도가 뭐 7년차나 6년차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2년에서 4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게,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보면은 이게 표준 결과 모지수를 동일하게 써야 되냐? 아니면 해당 연도치를 써야 되냐? 여기가 만약에 여기 뭐 무사고일 때, 여기 때 이제 2022년도일 때게 여기는 7년차를 쓰고, 여기가 만약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3년차가 걸렸다. 이랬을 때게 4개를 쓸 것이냐, 여기 표준 결과물 5개를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보면은 A 곱하기 5분의 Y, B 곱하기 1-5분의 Y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복분자. 여기는 과거 결과 모지수고, 이건 표준 결과 모지수, 이건 가입 횟수고, 그리고 뒤에 비례 상수가 안 붙거든요. 이렇게 B분의 C 같은 것이. 그것은 원래대로 하면은
표준 결과모지수는 동일하게 써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뒤에 요게 이제 비례상수가 안 붙거든요. 이게 B분의 C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교재에 언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해당 연도치 그냥 쓰세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뭐 그 7년이면은 표준 결과모지수 여기는 4개 쓰고, 요렇게 4개 쓰고, 만약에 이렇게 이 앞쪽으로 나와갖고 이게 3년짜리가 걸렸다. 그러면 표준 결과모지수 그냥 5개, 요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무사고 때, 청년 결과모지수하고 표준 결과모지수 1.1배 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4개, 5개를 이렇게 갖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 여기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여기 표준 결과모지수는 여기 4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포기수에다 포기당 표준 수확량 곱하면 이게 표준 수확량이죠.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 곱하고 평년 결과물수를 표준 결과물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주고 한도는 이 복분자 한도는 표준 결과모지의 50%에서 130%를 한도로 해요. 가입연도 표준 결과물수 50에서 130%를 한도로 한다는 거. 자, 요런 것만 이렇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분자나 OD 있잖아요. 복분자나 OD 요런 거 이제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는 게 조금 뒤에 이렇게 비례상수가 붙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서 알아놓으세요. 넘어가고 3번은 보상하는 병해충 보면 복숭아하고 복숭아 세금금액만 보상하죠. 주계약에서 보상해요. 벼하고 감자하고 고추만 보상해요. 여기 감자죠. 그리고 병해충은 노지 재배할 때만 이렇게 감자나 고추 보상을 하고 시설화서 재배할 때는 병해충은 보상 안 해요. 그리고 벼 보상하는 병해충 있잖아요. 7종 이건 알아놔야겠죠. 이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렇게 특약으로 보상하는데 여기다 채워주시면 되고 흰잎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명놀인제, 배밀고, 세균성, 배알면병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의 이렇게 특징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특징. 그래갖고 여러분들 곤란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 보는 연습하는 거지. 시험에 꼭 그대로는 안 나오니까 이런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 눈여겨서 좀 보고. 자, 문제 4번. 다음 인수제한 목적물에다 가로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자, 인수가는 출연료는 밀보리, 기리, 파, 콩, 감자, 옥수수, 무, 콩 모두 다 이게 80%로 이렇게 다 수정됐어요. 금년에 하고 당근만 출연율이 50% 이상이어야 인수 가능해요. 자, 요거 특이하니까 이거 좀 챙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이 되어 있어야 인수 가능한 품목은 고추하고 고구마하고 양파하고 마늘이죠. 마늘은 이 액상 멀칭이에요. 액상 멀칭은 제외예요. 액상 멀칭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뿌려가지고 멀칭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갖다 액상 멀칭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고구마양 요렇게 외우면 좋겠죠. 고구마양 요렇게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 있어야 인수가는 품목. 이 관수시설이라는 거 물대는 시설이요. 있어서 무화과하고 살구하고 블루베리하고 양배추죠. 블루베리하고 양배추. 과수에서는 무화과, 살구, 블루베리, 밭작물에서는 양배추죠. 이쪽에 제 교재에 이게 문제집 교에 블루베리가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블루베리도 채워놓으세요. 블루베리도 관수시설이 있어야 인수 가능해요. 자, 인삼은 밭에다 경장을 채굴로 여기 8년이죠. 8년 이상 경장하고 60세 이상으로 성토 흙을 쌌다는 거예요. 흙을 채웠다는 거예요. 성토의 농지, 인삼 경장 농지는 인수 가능하다. 이게 8년이죠. 자, 밭은 인삼 재배하고 10년이 지나야 되고 노는 6년이 지나야 인삼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농업용 시설물의 한동 면적이 80% 이상을 작물 재배로 상연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에 시설이 있으면은 전체 면적 한 20%는 창고로 쓰고 80%는 작물 재배용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원예 시설 버섯잡에서 들어가고 연중 이게 8개월이죠. 8개월 이상 육모를 키우는 경우 육모장용 하우스만 가입 가능하다. 이 육모라는 거 아주 옮겨 심기 전에 묘판을 같은데 이렇게 하우스에도 심는 거예요. 심는데 8개월 이상 육모를 키우는 경우 있잖아요. 이 하우스만 이렇게 가입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 다음 물음에다 다음은 부대시설이나 보험 목적에 포함해 아니면 0, 아니면 X라 써. 부대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요거 1번도 맞는 얘기죠. 2번은, 이거는 부대시설로 가입할 수 없죠. 임차에, 부대시설 중에서 임차한다든가, 임차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 안 되는데, 농협용 시설물은 임차해서 재배할 수 있어요. 요건 보험 목적이 아니에요. 부대시설에. 농업용 시설물 앱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차용마가 보온제도 부대시설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요. 자, 물음 2번. 시설 1000제곱미터에서 연간 딸기 재배 후 5일을 순차적으로 재배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시설 작물로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했어요. 보험가입은 최대한도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100%, 보험가입은 100%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이 여기 딸기하고 오이가 있잖아요. 딸기가 600제곱미터인데 딸기를 600제곱미터로 이게 재배하고 오이는 500제곱미터, 딸기 재배 500제곱미터만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은 요거 2개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면은 요거 이렇게 2개 곱하고 요거 2개 곱하고 그것 중에서 큰 거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딸기는 600 곱하기 마음은 600만 원이고 오이는 500 곱하기 400만 원이거든요. 보험가입 금액은 둘 중에 큰 걸로 하시면 돼요. 큰 걸로. 그리고 여기 시설은 1000제곱미터 있는데 시설 1000제곱미터인데 보험 가입할 때 재배를 있잖아요. 여기서 작물 재배는 여기 시설 면적의 50% 이상만 재배를 하면 돼요. 재배를 하면 가입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도 여기 시설에 1000제곱미터 전부 다 가입할 필요 없어요. 50% 이상만 가입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딸기를 재배하고 오이를 재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작물을 한번 재배하고 끝나는 거 일잡기라고 그래. 일잡기. 여기 두 번째 재배하는 게 뭐 이잡기 요렇게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원예 작물 있잖아요. 요거는 보험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돼요. 만약에 여기 때 딸기가 보험가입 금액이 뭐 요렇게 위에서 같이 600만 원을 가입했어요. 600만 원 가입했고 한 번은 사고로 600만 원이 쫙 나와버리면은 초과해버리면은 이게 보험가입금 없어지고 계약이 끝나는데 여기서 뭐 300만 원 처음에 1차 사고 때 300만 원 나오고 2차 사고 때 뭐 5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보험가입금이 없어지지 않고 이잡기 때 가서 600만 원으로 보험가입금이 다시 또 복원되거든요. 1잡기 때 딸기 댁에 처음에 사고 300만 원 나왔고 2잡기 때 두 번째 사고 때 5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요게 총 8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딱 600만 원만 줘요. 여기서 보험금을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도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잡기 가서 다시 600만 원 보험가입금에 복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있잖아요. 여기서 둘 중에 큰 걸로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갖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시설이 1000제곱미터인데 가입 면적이 뭐 한 700제곱미터다. 700제곱미터 이렇게 가입했다. 그러면 700제곱미터 가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700제곱미터에다가 보장 생산비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곱하면 그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게 동시에 재배한다. 딸기 600제곱미터, 뭐 오이 뭐 300제곱미터나 400제곱미터 재배한다. 이랬을 경우는 여기 600하고 300 있잖아요. 900에다가 보장생산비 큰 거 있잖아요. 큰 걸로 이렇게 곱해서 보험가입금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설 이렇게 보험가입, 시설 작물을 보험가입금 하는 것이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명확히 안 나와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지금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시설 면적에 다 가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입 면적 곱하기 저금했던 부정상비가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입 면적이 없고 재배 예정인 작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재배 예정인 작물을 이렇게 재배 예정인 작물 면적하고 부정상상비 나오잖아요. 순차적으로 할 때는 이거 두 개 곱해갖고 큰 걸로 보험가입 금액 하면 된다. 아니면 동시에 재배할 때는 요거 재배 면적 있잖아요. 요거 다 합친 다음에 저금했던 부정상비 큰 거 있잖아요. 큰 걸로 해서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면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이죠. 자, 전주시에서 복숭아 500주를 경작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고, 보험은 직전 5년 중 3년 가입했고 손해율이 600%라는 거예요. 직전 5년 중 3년 가입했고 손해율이 600%면은 제가 밑에다 이렇게 주었는데, 손해율도 할인할 증률, 이게 평가기간 5년 중에서 3년 가입했고 500% 이상이면은 여기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있잖아요. 할증률 33%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 이렇게 적용하시고, 여기 조건에 없어도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적용해야 돼요. 방제실로 방풍망 8mm 망목 네트를 과수원 둘레 전체에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풍망은 6에서 10mm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면은 할인을 해주거든요. 방충망은 6mm 이하, 방조망은 좀 넘으니까 10mm 초과했을 때에 요거를 방제시설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방제시설, 방풍망은 방제시설 10% 적용하거든요. 보험료 계산할 때 요거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평년수확량 산출하면 되고, 2020년. 그리고 평년수확 산출할 때에 가입 안 한 연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입표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평년 수확량 50% 조사 수확량 큰 걸로 하는데, 예,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없는 거 갖고 조사 수확량이 없을 때 있잖아요. 없을 때는 포도하고 복숭아는 수확전 착과량 값 쓴다는 거. 수확전 착과량. 요거 쓴다는 거. 요걸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가입가액이 주어져 있고, 보험가입은 최대한으로 가입한다 해서 100% 가입은 되죠. 보험료율 8% 주었고, 평년수확량 주어졌고, 자기부담비용 가능한 체질비율을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미보상은 없고. 그러면 자기부담비율 10%짜리면 3년 연속 가입해야 되거든. 3년 연속 안 되고, 15%짜리 2년 연속 가입했는데 2년 연속 가입 안 했죠. 안 되니까 자기부담비율은 20% 선택하면 되거든요. 자, 요런 정보들을 빨리 파악하고 이제 물음에 답해야 하거든요. 이쪽 보시면 평년수확량 산출하고, 보험료 산출하고, 수확감소 보험을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만 빨리 캐치를 하면은 이 문제는 금방 풀어요. 자, 과거 수확량 산출하고, 자, 이게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사고년대 수확전 착과량 값 사용한다는 거, 요것만 주시고 이렇게 평년 수확량 산출하면 돼요. 요렇게 1008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1,000원짜리 이하 절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되면 1,000원단 이하 절사해야 되니까 21 1층 0으로 해줘야 돼요. 000을 하고, 단위 같은 거 조심하세요. 단위 조심하시고. 단위는 뭐 우리가 보통 1,000원 이하는 절사를 하잖아요. 보험가입 금액. 근데 이제 조건에 따르게 주면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건 시험 볼 때 조건 최우선이에요. 이게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33% 적용하고 방제시설 적용해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보험료 산출할 때에 보험가입 금액에다 보험료율 곱하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있잖아요. 33% 주고 방제시설 할인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계산하면 나오고, 수확감소보험은 평년수확량에다가 수확량 빼고 여기다 병해충 감수랑 미부상 감수랑 없다고 했으니까 병해충 감수랑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고, 보험가입 피해료도 자기부담을 이렇게 쭉 해서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번 같은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6번 항목보다 이렇게 길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돼요.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놓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신 없으면 이렇게 문제가 길 것 같으면 빨리 패스하고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푸세요. 남으면 푸시고 요렇게 이제 또 지문이 3개 있으면 요 2개만 풀어놓는다든가 뭐 하나만 풀어도 부분 점수 주니까 나중에 최대한 점수는 받아야 돼요. 자, 쭉 넘어가서 문제 7번. 문제 7번은 여기 인수제한 중에서 공통사항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것들 한번 좀, 그리고 이론하고 인수제한 쪽에서 꼭 10점이나 15점씩 나오니까 이런 것들 좀 상기시키고 알아놓으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가수원을 전체를 벌마 유목을 심은 경우 신규 가수원으로 처리하죠. 종합이면 사과 품목을 알프스와 누비에서 미니 사과 품종을 별도 가수원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각각 가수원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원예시설은 최소감이다. 비가능치 원예시설 최소감이다. 단도하고 연도는 300제곱미터에서 유리온실은 제한 없죠. 요거까지 같이 써줘야겠죠.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5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 법 논작물하고 매매이죠. 생산비 보장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농업재물에서 최소감이 금액이 아니고 그 면적으로 하는 거 조사령 벼 옥수수하고 차죠. 조사령 옥수수, 사령 옥수수하고 차. 그렇고 고추, 제식물도 1,500에서 4,000이고 그 다음에 차후 보험가입 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남에서 2년에 수확하는 해차죠. 해차. 원예시설하고 가입단은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해요.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한다. 시설 1단에 이게 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거 하우스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들을 전부 다 가입하는 거 시설 1단지라고 그래요. 1단지로 가입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조금 이런 것들 한 번 더 이렇게 좀 봐줘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번 문제 시간 많이 걸리지 말고 7번 같은 거 이런 거 먼저 푸는 게 좋겠죠. 자, 문제 8번은 제2양 재직파, 그 다음에 제2양 마늘 재파종, 양배추 재정식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하나도 안 빼지고 나오거든요. 요거는 것들은 점수 받아야 되니까 이거 좀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비 보장도 재정식이나 재파정 보험금 다 들어왔죠. 그래서 재정식 재파정 보험금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매년 나와요. 매년. 제2양 재집합 지급사유를 서술하고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험기한다 보상하는 제로 면적 비율이 10% 초과해야죠. 요거 10% 초과하고 제2양 재집합한 경우는 1회 지급하죠. 그래서 피해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제2양 면적을 120제곱미터. 그러면 제2양 한 면적만 피해 면적으로 봐가지고 보험금 줘요. 면적 비율은 피해 면적에서 재배 면적인데 제2양 한 면적만 한다. 그렇게 하면은 1,000만원에다가 보험가에 1,000만원에다가 25%에다가 요거 24%죠. 여기 이렇게 하면 60만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늘은 이제 조기파종하고 재파종 보험이 있죠. 이거는 재파종 보험이에요. 요렇게 마늘 재파종 지급사유를 서술하고 지급상식을 써라고 했어요. 이제 추출소 보험계약일 24조 해당 연도 10월 3일 보상하는 제인에 10월당 요거는 이제 출연율이 아니고 식물체 주수예요. 식물체 주수가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적어지고 10월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출연율이라는데 이게 작물을 심고 이게 출연 주수가 3만 주 이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출연해가지고 요거 10월 30일 이전에 출연해가지고 또 재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장을 조금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에다 35%다. 이제 여기 그 표준 피해율로 바뀌었어요. 표준 출연율이 아니에요. 이게 표준 피해는 3만 주에서 식물체 주수를 해갖고 3만 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요런 것들 좀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교재대로 정확히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암겨 그냥 써라고 나오면은 지급사유를 써라고 하면 잘 못 쓰니까 이렇게 정확히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무릉사항 손담발서는 양배추 수확감소 보장에 2년 연속 가입이고 2년간 순보험 내에 지급보험이 130%. 딱 이거 보면은 자기부담 비율 2년 연속과 2년간 순보험 내 120% 넘으니까 자기부담 비율 최소 자기부담 20% 선택해야겠죠.
이런 거 딱 머릿속에 감을 잡아야 돼, 빨리. 금년에 수확감소 보장, 이게 양배추 수입 보장인지 수확감소인지 잘 보고, 재정식 보험기간에 피해가 재정식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사유서라 보험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것도 피해 면적이 있고, 재정식 면적이 900제곱미터거든요. 9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은, 재정식 안 한 면적 있잖아요. 요건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것도 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하면은 면적 피해율이 요거는 18%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 20%를 초과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양배추 재정식 보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를 못했으니까 요거는 보험금 없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 자, 문제 9번. 자, 문제 9번도 보험계약 법적 원칙이 하는데 물음에 답하거나 가로를 채우라 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 이게 좀 설렁설렁 해놓으면 시간 안에 막 채우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물음 1번만. 자, 가로는 실손보상의 원칙이죠. 문자 그대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고, 이는 보험이 보험의 기본인 뭐야? 이득금 원칙과 똑같은 거죠. 일맥상통한 것은 보험으로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면 이득까지 보나 지나치다는 원칙이다.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 있죠. 예외는 기평가보험하고 대체비용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있죠. 기평가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당시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해가림시설하고 가축 있잖아요. 가축 협정보험 가입으로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기평가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대체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다 평가할 때 감가상각을 하는데, 대체비용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안 하고 제주달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비용이고,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니고 정액보험이죠. 정액보험. 요렇게 요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물음 2번은 보험자 대입인데 목적물 대입과 청구권 대입가 있죠. 요렇게 보험의 목적, 가로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 금액을 갖다 전부 지급한 요거 보험자 그 목적의 피해본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입이라고 그래요. 요거 이걸 갖다 목적물 대입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게 목적물 대입은 전부 멸실해야 하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 요거 청구격견 대입은 그럴 필요 없어요. 손해가 제3자가 손실을 끼친 한도 내에서 제3자의 피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입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요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다. 손해보험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그 전제조건 손해를 입을 만한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 이익을 뭐라고 그래요? 피보험이익이라고 그러죠.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이익은 계약자가 보험 목적을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요. 소유권. 요렇게 요거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피보험 원칙 세 가지 이 밑에서 보시고, 최대 선언 원칙은 고지, 은폐, 담보에서 원리에서 유지되고 있죠. 고지나 또는 진술, 은폐, 의식적 불고지, 담보, 보증 다 같은 말이에요. 의해서 원리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피보험이익 원칙은 세 가지 목적. 첫째, 피보험이익은 도박화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피보험이익이 적용되면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전혀 관련 없는 게 막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고 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소유권이 있는 것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피보험의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킨다. 보험사고는 경제손실은 명확한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계약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은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키고, 피보험이익은 결국 계약자 손실 규모와 같으면 손실을 크기를 측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그 손실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피보험 이익이 이게 측정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놔야겠죠.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자, 문제 10번. 자, 농업용 시설 및 부대 시설에 관한 내 다음 자료처럼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자 부담보험료고 보험 가입 후 4개월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 책임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산출하시오. 요렇게. 보험 가입 후 4개월 경과 시점에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 있는 사유로 무효시 환급금을 산출하고 있어요. 고의 중과시는 없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은 여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책임이 없을 경우 책임이
없는 경우는 자녀 일수로 이렇게 하고 반환을 하죠. 이렇게 다른 거하고 좀 틀려요.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이 없을 경우 효력상실은 해지됐을 때 원예 시설이나 이것은 책임이 없을 경우 자녀 일수만큼 반환을 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단기료를 적용해서 보험료 다시 산출해갖고 원래 냈던 보험료에서 단기료를 적용한 보험료를 이렇게 차감해줘요. 무효 때 책임이 없을 경우 전액 상환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은 무효 때 책임이 있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험료 반환 안 해요. 근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이 해지 효력상 때 책임이 있는 경우 상환하는 거 똑같이 상환하면 돼요. 고의 중과실이 책임이 있고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경과 기간만큼 단기료를 적용시켜서 보험료 산출해갖고 그걸 차감해서 지급을 하면 돼요. 자, 요렇게 보면은, 요 농업연수로 기준 보험가입 금액을 위한 산출자로선 가입 면적하고 적용받다 제도달병이 있잖아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제도달자 가입 특약을 미가입했고, 수재이원 부부장 특약을 가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 산출할 때 이게 90% 적용해줘야겠죠. 그리고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 최저 구입 금액이 나와 있고, 요렇게 농업연 시술은 기준 보험가입 금액에서 90에서 130범위 내에서 가입을 해요. 이쪽에. 농업용 시설은 가능한 최저한도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0% 가입하면 되죠. 이렇게. 감가상각이 농업용 시설은 20%, 부대시설 20%.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이거 감가상각을 안 한 거니까. 기타. 그 다음에 허용 적절심이 7.9cm 미만이라는 거, 허용 푸승이 10.5m 세크 미만이면은 무조건 5종이에요. 5종. 5종이면 요일 상대도 1.2를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험기간은 1년이고, 순보험료,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10%고, 기타 정부 지원은 50%, 지자체 지원 30%니까, 계약자 부담은 20%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요거 보험가입금, 농업용 시설은 보험가입금에, 요거 가입 면적에다 제도료에다 감가상각 한 다음에 90% 해주면 되죠. 최소한도니까. 그리고 부대시설은 요게 감가상각 안 한 거니까, 안 하니까 여기에 계약자 고지에다 감가상각 해주면 되죠. 300만원.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게 보험 가입 금액에다 요일 곱하고 요일 상대도, 그래서 그 구조체에 냈잖아요. 구조체에다는 농업용 시설물에다는 요렇게 요일 상대도를 곱해주고, 부대시설 있잖아요. 부대시설에 요일 상대도 안 곱해요. 요일만 곱해주면 돼요. 요렇게 하고 1- 정부 지원 계약자 지원에다가 수재이원 부부장 가입했죠. 가입했으니까 여기다 90%를 해줘야죠. 요렇게 해서 보험료 그러면 계약자 부담료 214380이 나와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자녀일 수는 365일에서 120일, 245일 남았죠. 그러면 계약자 납입 보험료에다가 요렇게 자녀일 수를 갖다가 가입일 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요렇게 한다는 거. 그렇고, 무효인데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보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 있잖아요. 요거 해지했을 때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거는 단기료율 있잖아요. 단기료율, 그 경과기간에 단기료율 적용해갖고 보험료를 한번 더 산출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 있는 거에다 단기료율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농협용 시설물, 그 다음에 여기다 보험료 부대시설에다가 단기료율 70% 해주고, 1만에서 계약자,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빼주고, 수재이원 부부장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단기료율은 요거에서 이제 단기 기간은 4월에서 7월, 4, 5, 6, 7, 4개월 지났다고 그랬거든요. 4월, 6, 7. 4개월이면은 일단 기본요일 50%에다가 여기는 4, 5, 6, 7 있잖아요. 4월하고 5월하고 10월 빼고 나머지 월수에다 10%씩 다 가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20%를 가산해야죠. 그러면 총합계는 70%가 되거든요. 이렇게. 화재의 경우는 기본요일만 하고 가산요일은 적용 안 해요. 그리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에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할 때게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이게 가산료를 해주세요. 뭐 특별한 언급 없으니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환급보험은 계약자가 최초 납입 보험료에서 지나간 경과 기간의 보험료 있잖아요. 이거 빼주면은
요렇게 무효시 계약자 책임이 있고 고의 중과실 없을 때 환급보험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산출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문제 보면은 한 2문제 정도는 시간 걸리게 해놨고 15점짜리 한 3문제 정도는 이게 좀 암기가 돼 있고 그러면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풀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과목에서 15점짜리 한 문제 정도는 이게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2과목도 풀어야 되니까 15점짜리 한 문제 정도 나중에 풀으셔도 돼요. 5점짜리도 시간 많이 걸릴 거 나중에 풀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15점짜리도 5점짜리 같은 거 부분적으로 나눠놨으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이렇게 바로 풀으시면 돼요. 자, 요번 시간 1과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